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앞으로 YTN 제보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이 크게 활약할 전망입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무엇이 이슈가 될지 예측해 신속한 보도를 돕는 건데요. 한 해 10만 건 이상 들어오는 영상 제보도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내용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노력, YTN은 앞으로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각계각층의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YTN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4일 YTN 본사 대회의실에 열린 9월 시청자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에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가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이와 함께 태풍 소식을 전하는 현장 중계,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도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달 시청자위원들은 YTN 보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하늘을 봐도 바람을 봐도 저절로 기분 좋아지는 날씨인데요. 혹시나 안 풀리는 일 있어도 즐겁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및 토론은 이미 원영진 위원장님을 포함한 밴드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그러니까 안건 제안이 된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정상환 위원님부터 의견 발표해 주십시오. 추석 풍경과 태풍 소식을 보도하는 YTN을 보며 역시 YTN의 강점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속보와 현장성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추석 관련 특집 보도에서 우선 그 간단 명료하게 우측 상단에 표기된 각 구간별 실시간 교통 소요 시간은 시청자에게 매우 유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추석의 세시 풍속과 전통 문화를 소개해주고 화기애애한 가족의 모습이라든가 따뜻한 우리 이웃의 풍경, 소외된 사람들의 추석나기 등을 조금 더 많이 보도해 주었으면 훨씬 더 훈훈한 추석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그 링링과 타파로 이어지는 연이은 태풍 보도도 YTN의 존재가 돋보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의 진로뿐만 아니라 실시간 현장의 영상은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데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은 살아있는 화면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실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 영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장소와 시간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 마치 지금 현 시각에 발생되는 것처럼 보여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보 영상의 장소와 시점을 명확히 알려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격려 등의 유인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YTN은 그 공정성으로 인해서 자칫하다가는 내 편도 아니고 각 소위 얘기하는 요즘 그 우리 사회의 병폐가 되고 있지만은 각 진영에 따라서 비난과 비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지금 보도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과거 어려운 시절에 인터뷰했던 바에 의하면 정권의 바람 속에서 자유롭고 시청자들에게서 인정받는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멘트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 진실과 진심을 담아서 공정한 것으로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거는 제가 좀 느끼는 거긴 하지만 YTN의 관점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보도를 보면서 많이 갖습니다. 사실은 YTN 프로그램들이 보도 책임자라든가 어떤 그 보도의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점을 반영하는 YTN의 시각을 반영하는 그런 멘트가 없어서
자칫하다가는 그냥 뉴스 도매상으로서 천편일률적으로 뉴스만 공급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YTN도 보도 책임자 혹은 보도 해설위원들이 YTN의 시각을 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피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YTN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도 전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 항상 그 한국 언론을 지칭할 때 보면은 그 YTN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많은 그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언론에 대한 비판, 실망 뭐 등등 뭐 기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싫든 좋든 아니면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YTN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같은 언론끼리지만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것들을 YTN에서 이게 맞는 내용을 보도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언론이라고 하는 집합 명사로서의 언론 는 그 대표하는 것이 결국 YTN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반면에 그 하나의 그 특정 고유 명사로서의 YTN이라고 하면은 이 복수의 언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나마 공정한 그 보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이제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그리고 좁게 말하면 YTN의 명예가 걸려 있고 또 명운이 걸려 있고 미래가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워낙 이제 진짜 정말 뭐 폭탄을 퍼붓듯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그 모든 언론들, 특히 그 인터넷 언론 그리고 기존 언론들까지 이제 인터넷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시선을 끌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나오는 이런 모든 의혹 보도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언론에 대한 어떤 그 미래를 이게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주요 방송사들 YTN 포함해서 그 저녁 종합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뉴스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뉴스들의 단독 보도를 조사를 했는데, 일부 매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건씩 단독 보도가 났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만. 그래서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경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검찰을 포함한 일방적인 주장, 취재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단독을 달아서 보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최근에 우리 언론계에서 새로 화두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YTN도 스스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YTN은 5건의 단독 보도 중에 1건만 검찰발 기사였고 4건은 특별히 취재원이 없는 자체 취재 결과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단독 보도의 과열 양상이나 취재원의 단독 보도 취재원의 치중 양상,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판, 이런 부분에서 YTN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 보도 5건 중에 4건이 조국 장관의 당시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건 중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공주대 제3저자 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건만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한 단독 보도였는데, 9월 23일까지도 또 다른 의혹의 한 축인 사모펀드 관련 단독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YTN이 너무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만 조국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치중한 것 아닌가. 여기서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녀의 대입과 그와 관련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조국 장관의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YTN도 타사보다는 좀 덜했다고 해도 한 번쯤은 평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공주대 제3저자 관련해서도 사실 뭐 오보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은 제가 더 아쉬웠던 것은 YTN이 반론 보도를 하셨습니다.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을
담은 기사를 내셨고 이게 방송도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 YTN 보도에 대해서 공주대 교수님이라든가 여타 다른 분들이 타 매체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부분들이 또 더 많습니다. 근데 YTN이 스스로 제기한 단독 보도, 스스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조국 당사자의 해명 외에, 조국 당사자의 반론 외에 조금 더 실체를 규명해주는 보도를 내지 않고 마무리한 점은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시청자가 볼 때는 오보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공주대 제3저자 그 초록이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규명을 해주시는 보도가 스스로의 단독 보도를 책임지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게 근거가 희박한 보도인지를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슈 메이커로서의 역할도 뉴스와 뉴스들이 연결되어서 맥락이 있어야 뉴스가 삽니다. 일종의 썰풀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도록 첫 장면의 자막에 좀 더 공정하고 아까 봤던 뉴스네하고 금방 실증을 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YTN 구성원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하고 현장 취재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번 링링 태풍이 왔을 때 아주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서 여자 리포터가 이 현장 상황을 보도하는 장면이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산불 보도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장면을 보는 이 시청자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이 돼지 살처분하는 장면에 이 드론을 띄운 문제가 언론에서 좀 너무 과했다. 이게 또 이렇게 허가를 받고 진행했어야 되는 일인데 많은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좀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욕은 당연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인데 너무 이렇게 과도한 것들은 이제 시청자들이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YTN에서 지금 팩트 체크를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제가 이 점은 참 반갑게 생각됩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가짜 뉴스라는 현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 팩트 체크라는 말이 생산됐는데 지금은 너무 일반적인 보도까지도 다 팩트 체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는 이 초기의 의미가 좀 약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YTN에서 특집으로 만든 이 프로그램도 팩트 체크 한일 경제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어제 방송됐죠. 그래서 이건 꼭 이 애초에 이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는 팩트 체크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 말은 조금 아껴뒀다가 이제 뭐 너무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전문 용어로 어깨거리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어깨거리에 조국 장관의 사진을 비용한 비율이 다른 그 언론사보다는 YTN에서 가장 높은 84.6%다 이렇게 보도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그런 사람을 어깨거리에 사용할까라는 이런 것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신 팩트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를 전부 이제 사실이냐 보도가 되니 전부 이게 참 완전 조국 정국으로 들쑤신 대한민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혹시 뭐 개정된 필요가 있다. 2014년까지 9번이 개정되었는데 후보자로서는 뭔가 숨기고 싶은 실제적으로 후보자 흠집내기 등에 뭐 치중한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인사청문회 법에도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오히려 언론 보도에서 좀 유도하고 그렇게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도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냐. 대량 넘어가지고 눈 감아주는 그런 행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YTN에 단독이라고 붙은 것을 이렇게 조금 찾아봤는데 그냥 어디서 나오는 사실을 그대로 단독이라고 나오기보다는 단독을 한 것, 뭔가 단독의 어떤 소재를 다시 한번 사실 여부를 취재한다든가 아니면은 별도로 스스로 취재한 것을 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만들었을 때 단독이라고 만드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YTN은 뭔가 내부에 좋은 기준이 있지 않는가. 또 우리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속보 경쟁 하에서 단독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단순한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단독이란 타이틀보다는 단독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시청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특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딱 들어가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딱지를 붙일 때 단독하고 속보 뭐 이렇게 좀 구별해가지고 YTN에 지향점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단독 보도에 대한 회사의 어떤 가이드라든지 입장이 있는지 우선 첫째 궁금하고요. 그 단독을 붙이는 것은 말 그대로 YTN만 취재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단독을 붙입니다. 근데 YTN만 취재했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한 것이고 그런 아이템을 YTN만 이제 다뤘을 때 단독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취재하고는 있지만 그 현장성이 뛰어나서 특별한 인터뷰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현장에 가서 특별하게 취재가 됐다든지 그래서 이제 반향이 커질 가능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을 붙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속보 경쟁에 붙을 때는 이런 단독이 되게 남발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붙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유혹에 많이 빠지죠, 현장 기자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보도라든지 아프리카 열풍 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설명도 굉장히 좋았고 지역별로 이렇게 찍어서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유포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돼서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그 리포트하신 농가에 있는 분께서 그 제한된 곳에 있지 않고 나간 것을 단독으로 보도하게 된 것이 기자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취재하다가 단독으로 보도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우연히 나온 과정을 설명하고 기자가 스스로 이렇게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다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다시 스스로 소독하는 모습을 다시 취재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9월 17일 보도된 18일 보도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소장의 주된 내용이 저도 이제 학부에서 봤는데요. 사실상 실질적 내용은 한 페이지죠. 인적 사항을 빼면은요. 전 이런 부실한 공소장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공소장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사실보다는 연합뉴스가 17일 오보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YTN도 이틀에 거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요.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라는 오보를 연합뉴스 걸 그대로 따쓰고 이틀 동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최성해 이름 옆에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라는 게 공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오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연합뉴스가 쓴 기사를 그대로 받았을 것이 아니라 이 공소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소환 없이 기소했기 때문에 이 기소에 무리한 점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은 공정한 24시간 뉴스 채널. 그러니까 결국 24시간 뉴스를 계속 언제 틀어도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공정하다는 것을 두 개를 다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는 속성상 신속하게 보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반대의 어떤 불리함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팩트 체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숙명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이게 정확한 보도이면서 동시에 신속한 보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뉴스 대상이 되는 사람에겐 적어도 전화해서 반론할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준 다음에 보도하는 걸 조금 아무리 신속하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보도가 주로 있었고 역시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신문 뉴스 모든 게 다 조국 장관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시청자도 많이 헷갈렸는데요. 언론은 단순히 있던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기능을 넘어서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 사회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탁 머리를 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상당 부분은 저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우리 식구들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새롭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언론 역사의 중대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번 조국 검증보도 사건과 검증보도와 관련해서는 꾸중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같이 고민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사회 감시를 맡고 있는 언론으로서 팩트와 맥락과 통찰을 그런 걸 제대로 했는가라는 거 하는데 전 부족했다는 쪽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의 고민이 필요한지 또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 우리 한국 날씨 중에 가장 좋은 날씨인데 재미있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10월 회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해마다 한국을 다시 찾는 입양인만 1000여 명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한국 입양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최현주 평가원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K-팝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악과 가수에 대한 인기는 물론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YTN DMB에서 방영되고 있는 더 큰 코리아에서는 이러한 한류 문화와 더불어 세계 속의 다양한 이슈와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자신의 정체성, 즉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해외 입양인들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해마다 다시 한국을 찾은 입양인은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먼저 어릴 적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 이름 박현숙 씨가 41년 만에 한국의 가족들과 재회하는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한국의 어머니와 자매들과 닮아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가족만의 특별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로의 언어가 달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여기 다리, 조그만 다리.
이어진 이야기에서는 프랑스의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소피 미에 씨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소피 미에 씨는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긴 세월 속에서도 한국어를 잊지 않고 공부해왔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한국이잖아요. 그래도 또 우리 어머니가 계속 한국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번 편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점은 입양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자신의 정체성 중 일부가 한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로 입양된 린 씨의 경우 한국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인 딸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K-팝이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Western countries. So yeah, I started listening to it as well, and then we wanted to learn. 이번 더 큰 코리아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입양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한국을 다시 찾는 이유와 고국에 대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어 입양인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My mom has recently taken a few DNA tests. I really love my grandparents at home as well, but it would be nice. 다만 이번 편에서는 해외 입양인들이 겪은 아픔이나 그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입양아를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코리아를 통해 세계적 현안뿐만 아니라 세계 속 한국의 보다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이나 직업, 주변의 평가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기사에 묘사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함께 담겼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취재 경쟁 속에 언론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YTN부터 다시 돌아보고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